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 변수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전 시간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과정들을 배워 나갈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 출력했고 변수했고 이제 조건문 배울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조건문 다 하고 나면 반복문 배우게 될 거고, 그 뒤에 이제 객체라는 개념 배우면서 뭐 클래스, 메서드 등등 배워 나갈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조건문이라는 거 처음 시작을 해볼 거고, 자바에서의 조건문은 사실 다른 언어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if라고 하는 녀석과 switch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조건문이 있다. 근데 우리가 스위치라고 하는 문법은 지금 배우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배우지 않을 거고요. if를 하나 먼저 배울 거예요. if나 스위치나 둘 다 조건문이고 둘 다 얼마든지 왔다 갔다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if가 편한 방식이 있고 스위치가 편한 방식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if의 사용률이 스위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주로 if를 많이 쓰게 될 거라 우린 if를 먼저 배우고 갈 거고요. 자,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if라고 하는 녀석의 그냥 순수한 단어 뜻, 이 영어의 뜻, 어떤 뜻이 있죠? if, 만약이라는 뜻이 있죠? 만약에,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 있어요. 실제로 자바에서의 조건문 if도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의미로 그대로 쓸 거예요. 이걸 이제 코드화 시켰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전혀 어려울 게 없는 녀석이죠. 얘는 문법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문법이니까 이 키워드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셔야 돼요. 자바에서 조건문을 쓸 거야? 그러면 나 if를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머릿속에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저걸 활용해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자, 제가 변수 하나를 지금 선언하고 초기화했죠. 자, 이 녀석, 이 한 줄을 보면 우리가 떠올려야 됐었던 거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까요?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age라는 변수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20이라는 값을 넣겠다. 우리가 이 한 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변수가 완벽하게 속달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랑 넣겠다라는 개념.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정말로 빛을 발하게 될 때는 객체를 배우기 시작하면 와요. 이 개념을 지금 흔들리시고 있는 상태로 객체를 들어가게 되면 객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내용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얘가 꽉 잡힌 상태로 객체를 들어가면 객체도 쉽습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는 되게 간단한 녀석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오직이라는 이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해요. 나중에도 언급을 한번 드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는 당시에 적어주는 데이터 타입 부분은요, 엄청난 위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누구도 이걸 거스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위력을 가지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이 한 줄이 많은 중요한 요소들을 압축시키고 있는 거니까 잘 생각을 해주시고, 자, 제가 변수 이름을 age라고 지었죠?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자 age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나이겠죠? 나이를 나타내기 위한 변수라는 의미로 제가 age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변수 이름만 봐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걸 해볼 거예요. 자, 출력문 두 개를 작성을 했는데 나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age라는 변수를 만들어 놨고요. 출력문 성인, 미성년자라고 하는 두 개를 적어 놨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age라고 하는 변수가 가진 값에 따라서 성인이면 성인이라는 출력문을, 미성년자면 미성년자라는 출력문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상황을 지금 가정을 해볼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코드 실행시키면 결과 어떻게 나오죠? 이거는
성인, 미성년자 둘 다 나오겠죠. 순서는 성인이 먼저, 그 다음 줄 바꿀 것이고, 그 다음 미성년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왜냐면 프린트 F가 아니라 프린트 LN 사용했으니까요. 줄 바꿈 해줄 거니까 이렇게. 그럼 제가 원하는 목적을 이룬 건가요, 저는? 못 이뤘죠? 왜냐면 지금 에이지는 20이에요. 그러면 20이라는 나이는 성인인가요, 미성년자인가요? 성인이죠. 그러면 얘가 안 나와야지 맞는 건데 지금은 둘 다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얘를 사용해 볼 겁니다. 자,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게 조건문이라고 했어요. 이 조건, 특정 조건에 해당될 때만 해당 코드를 실행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만약 age의 값이 2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라는 조건을 줬을 때 그 조건이 맞으면 성인이라는 출력문을 보여줄 거고요. 그 조건이 맞지 않거나 혹은 만약 age라는 변수가 가진 값이 20보다 작다면 미성년자라는 출력문을 실행해 라는 식으로 제가 코드를 작성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조건문을 쓰기 위해서 키워드부터 적어줘야 돼요. if라고 하는 키워드를 적어줄 거고 여기에 소괄호 2개 열고 닫고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고까지 할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문법의 모양새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중괄호 같은 경우는 줄바꿈을 통해 가독성을 늘려줄 거고요. 줄을 바꾸지 않고 그냥 코드를 작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다 뭘 써도 돼요. 근데 그럼 가독성이 안 좋으니까 줄을 바꿔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중괄호 안에다가 어떤 코드를 적을 거예요. 만약에. 그럼 이 코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얘를 이렇게 놓을 거예요. 지금 이 if 문법을 둘째 치고 그냥 이 코드는 올바르게 쓰여져 있는 코드일까요? 이거는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 들여쓰기를 한번 해야 돼요. 왜? 중괄호가 새로 나왔으니까. 제가 들여쓰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중괄호 가지고 따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코드는 이 한 줄의 코드는 중괄호가 하나, 둘, 세 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도 여기 첫 번째를 기준으로 하나, 둘, 한 번 더 가야 된다. 들여쓰기를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들여쓰기. 중괄호가 나왔으니까.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괄호를 없이 쓸 수 있는 문법도 나와요. 그것도 가능한 게 있어요. 근데 그땐 어차피 이 코드가 이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될 거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중괄호 없이 쓸 수 있는 문법 상에서는 줄바꿈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데 만약에 중괄호가 있다 그럼 무조건 들여쓰기를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이거 절대 아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일단 조건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if라고 하는 키워드를 작성한 다음에 소괄호 열고 닫았는데 이 소괄호 부분은 내가 원하는 조건식을 넣는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조건식이 들어옵니다. 조건식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어제가 아니죠. 저번 주에 변수 배우면서 데이터 타입 관련된 내용도 공부를 했는데 데이터 타입 중에서 참과 거짓, 명제를 다룰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뭐였죠? 불린이라고 하는 논리 데이터 타입이 있었어요. 자, 그 녀석들 이걸로 한번 예제를 들어드려 볼게요.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거 두 개 한번 볼게요. 위에 있는 거는 특정한 값으로서 우리가 뭔가 연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산수가 가능한가요? 위에 있는 거 이거는 뭐 1은 1보다 크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답은 1이야 2야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거짓이야 참이야 보통 이런 식으로 명제를 나타낼 수 있었죠. 옛날 우리 수학 시간에 명제 배울 때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자, 밑에 있는 녀석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2는 3이야 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값이 나오죠.
그 결과 값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사용해야 되는 조건식 같은 경우는 위에 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 부분 1은 1보다 크다. 말이 안 돼요. 거짓입니다. 얘는 3이라는 값이 있고요. 그죠? 우리가 사용할 조건식 이런 녀석이다. 그러면 이 자리에 조건식을 쓴다고 했던 이 자리에 성인이라는 출력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라는 조건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 자, 읽어볼게요. 만약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만약 이 소괄호 조건식 부분이 참이면, 맞는 말이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한다. 그럼 반대로 이 소괄호 안에 있는 조건식이 거짓이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겠다. 이게 자바에서의 조건문, 기본적인 if 조건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냐라는 조건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지금 현재 참이죠. 20을 포함하고 있는 이 비교 관계에서 포함이 가능한 거니까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정상적으로 실행을 할 것이다. 그럼 이 코드 실행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성인과 미성년자 그대로 둘 다 나오겠죠. 왜냐면 이 녀석 출력할 거고 이 녀석 출력하고 나서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할 거야 해서 얘 출력했어요. 그 다음에 코드는 아래로 또 내려가야죠. 내려가려고 했는데 중괄호 끝났네요. 그럼 밑으로 그냥 빠져나와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 if문 안에서는 해야 될 일이 얘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 정상적으로 처리했고 끝났으니까 중괄호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럼 밑에서 또 내려가다 보면 코드 만나는 게 얘였잖아요. 그럼 얘도 그냥 실행을 한다. 자, 그러면 제가 age의 값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 조건은 참인가요? 이제 더 이상 참이 아니게 됐죠. 그러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성인이라는 출력문은 나오지 못하고 밑으로 코드가 내려가서 미성년자 출력문만 나오게 된다. 이렇게. 자, 우리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거에 한 발짝 다가간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미성년자의 나이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올바르게 출력이 되는 거고 성인 나이일 때에는 둘 다 출력이 되고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은 거 한번 써줘 볼까요? 만약에 조건식 들어갈 부분 열어주고 중괄호 열어줍니다. 이 녀석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이 if에다가 이제 성인이 아닌 조건을 줘야 되니까 age가 20보다 작으면 자, 이렇게 지금 이 녀석 들여쓰기 하는 거랑 이 녀석 들여쓰기 하는 거랑 잘 생각을 해보세요. 중괄호가 열렸고 그 중괄호 닫히기 전에 들어가는 코드는 한 번 더 들여쓰기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밑으로 중괄호 밖으로 빠져나오고 새로운 코드가 입력될 때 이 녀석은 이 해당 중괄호 안에 속해 있는 게 아니죠. 끝나고 나서 나온 거니까. 그럼 얘는 다시 들여쓰기를 한 번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괄호 다시 열었으니까 이 녀석은 또 들여쓰기를 해주는 거고요. 이 중괄호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면 이제 age가 15니까 위에서부터 한 번씩 읽어볼게요. 이거 거짓이죠? 맞는 말 아니잖아요. 틀렸어요. 그럼 얘를 안 한다. 그럼 이 조건식을 보고 틀렸네? 이거 안 해. 하고 중괄호 밖으로 바로 나가요. 그리고 밑으로 코드가 또 흘러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또 조건을 만났죠. 또 조건식 봐야 돼요. 그럼 여기 조건 15 보면은 참이죠? 15는 20보다 작으니까 그럼 이거 해야겠네? 출력하고 끝났어요. 내려왔더니 코드 더 이상 없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미성년자 잘 출력되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성인의 나이를 넣어봤을 때에도 실행시켜보면 성인이 잘 나온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문이에요. 그리고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지금 if라고 하는 조건문을 하나 사용을 했고 중괄호가 끝나고 밑으로 내려와서 if를 또 썼어요. 이런 거 제한 전혀 없다. if를 쓰는 데 있어서 뭐 위에 썼으니까 아래 못 써 이런 제한은 없다.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거다. 이 조건식 부분만 잘 처리하면 된다. 자,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한번 상황을 쪼개서 들어가 볼 겁니다. 이 코드를 제가 실행을 시키면 런 버튼을 딱 누르면 코드가 일단 얘를 먼저 만나요. 변수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age라는 변수가 25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얘를 만납니다. 그럼 자바가 인식해요. if라는 키워드를 딱 만나자마자 이거 조건문이네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식을 보려고 해요. 이건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 연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age라는 변수가 얘는 지금 이퀄 마크 좌변에 있나요? 얘는 이퀄 마크의 좌변에 있나요? 여기 이퀄 마크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건 이퀄 마크의 좌변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순수한 이퀄 마크가 아니니까. 이거는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교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퀄 마크 좌변에 있지 않으니까 얘는 값으로서 활용이 됐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연산을 할 때 이런 변수가 값으로 사용된 자리에 있으면 무조건 변수를 값으로 치환부터 해요. 자, 컴퓨터가 이 한 줄의 코드를 마주치게 되면 조건문이네 하고 얘를 바로 치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값으로 놓고 봅니다. 컴퓨터는 어차피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돌려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봐요. 25는 2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네요. 그럼 컴퓨터가 어떤 일을 하냐? 얘를 연산의 결과로서 이 자리에 또 치환을 해요. 연산의 결과가 참이니까 이 조건식이 맞는 말이니까 참이라고 하는 이 자바에서 사용하는 문법으로 치환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얘는 참이기 때문에 이 안의 코드를 실행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얘를 실행을 했으니까 끝나고 내려와서 또 얘를 만났어요. 그럼 얘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25로 치환을 하고요. 여기가 틀린 말이죠, 이제. 그러면 얘는 false라고 하는 틀렸다라는 값으로서 치환을 해버려요. 그리고 얘는 false네? 그럼 얘를 안 해. 하는 거예요. 자, 컴퓨터가 이 치환하는 과정들, 연산하는 이 순서들, 이게 지금 당장 그렇게까지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복잡한 로직을 다루거나 할 때는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연산의 흐름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좋다. 그리고 이거는 공부를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터득이 되시긴 할 거예요. 근데 의식을 초반에는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로 이제 로직을 수행하게 되어서 조건문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지금 age 변수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출력문 5개 내려놨어요. 이 age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해보고 싶어서 지금 이런 출력문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사람의 입장으로 이 코드를 딱 보면 25라는 age가 가진 값은 어디에 해당돼요? 이거 5개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되죠. 이거 우리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이 값을 알고 있고 이 출력의 결과 이 사이에 25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알 수 있죠? 그쵸? 자, 컴퓨터는 이 코드를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몰라요. 컴퓨터는 애초에 age가 25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실행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얘는 생각보다 그렇게 똑똑한 친구는 아니라서 우리가 뭔가를 하라고 명령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명령을 다 해줘야만 하는데
아까 배운 걸 사용해서 조건문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 if 키워드 뒤에 소가로에 한 칸씩 띄고 중괄호하고 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는 이거 사실 이렇게 붙여도 아무 상관없는 거고 이렇게만 띄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가독성 면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곧 설치하게 될 툴 같은 경우에서도 자동으로 줄 바꿈을 하는 단축키를 사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줄을 띄워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습관처럼 제가 맞추는 줄 바꿈 습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데 가독성을 위한 겁니다, 다. 자, 일단 첫 번째 0부터 9 사이에 있는 수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age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나와야겠죠? 이거. 자, 그리고 또 뭐 필요해요?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않나요? 혹은 10보다 작다. 둘 중에 하나는 와야 0이랑 9 사이에 있는 수를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조건 어떻게 쓸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조건은 이거예요. age가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둘 다 만족해야 되나요? 하나만 만족해야 되나요? 이 조건이 둘 다 만족해야만 이 결과의 올바른 값이겠죠. 지금 이거예요. 이렇게 숫자표가 있다고 했을 때 0이 있고 10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이렇게. 근데 10보다 작으니까 여기 9라고 하는 수,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이 사이에 있는 이 영역을 구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0부터 9까지라고 하는 이걸 커버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거 하려면 무조건 둘 다 만족을 해야만 해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괜찮다라고 조건을 만약에 걸어준다면 0보다 큰 수, 10보다 작은 수, 결국 모든 수예요.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조건이.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수업 페이지에 제가 어제 수업 끝나고서 저번 주에 수업 끝나고 올려드렸던 거 혹시 보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저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연산자 중에서 논리 연산자에 해당하는 그리고 and랑 or라고 하는 그리고와 또는 이 연산자 두 가지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제를 들어드리고 있는 건데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and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얘네 둘을 엮어줄 거예요. 영어에서 and라는 표현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죠. A and B 그러면 A 그리고 B죠. 그럼 A랑 B가 둘 다 충족을 해야만 해요. 근데 A or B 그러면 A 또는 B죠.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해도 되는 상황. 그러니까 and랑 or의 차이 그것만 명확하게 잘 체크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and 연산자예요. 그리고 연산자. 그래서 좌변에 있는 이 조건식과 우변에 있는 이 조건식이 둘 다 성립을 할 때만 이러한 결과를 출력할 거야 라는 조건으로 적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동일한 방식 활용해서 이 if는 여기다가도 적어줄 거고요. 이거를 여기는 조금 바꿔볼까요? 40부터 50까지가 아니라 40보다 그냥 큰 자, 제가 다 적용을 좀 시켜놨죠? if문을 일단 age가 25 이 상태에서 해당 if문들 한 번씩 확인을 좀 해볼까요? 컴퓨터가 이 녀석을 연산하는 흐름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를 끝내고 나서 해당 if를 만나면 이 조건식을 보려고 하는데 변수가 값으로서 활용된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값을 치환할 것이다. 치환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건을 보는 거예요. AND 조건, 양쪽을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을 먼저 봐요. 2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그럼 이 자리에 컴퓨터가 뭘로 남긴다고요? true. 그리고 이 녀석을 봅니다. 25는 10보다 작다. 맞는 말인가요? 틀렸죠. 그럼 얘는 false를 남겨요. 그러면 true and false라고 하는 최종 연산이 남게 되는데 이 연산을 봤을 때 이 AND 연산자는 양쪽이 다 참이어야만 결과적으로 참을 만들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럼 얘는 true and false니까 결과는 뭐다? 이만큼의 결과는 false가 된다. 양쪽을 다 만족하지 못한 거니까 얘는 틀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 결과적으로 false가 됐으니 얘를 안 하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실까요? 이런 느낌으로 연산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연산했을 때 안 한다 확인을 했고 두 번째 얘를 봅니다. 얘 안 했으니까 밑으로 빠져나와서 얘를 만나야죠. 여기 또 치환하고요. 얘는 또 참이네요. true. 여기는 거짓이네요. false. 그럼 결국에 얘는 또 false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얘도 결국에는 얘를 안 할 거고 밑으로 내려와서 또 다른 if를 만납니다. 그러면 또 치환. 얘는 참이고 얘도 참이죠. 그러면 참 그리고 참 결국엔 참이 된다. 이렇게. 그럼 얘는 참이니까 이 녀석을 수행을 하겠네요. 했어요. 하고 나서 빠져나옵니다. 또 얘를 만났죠. 얘 해야 돼요. 그럼 또 봐요. 25. 이건 이제 뭐야? 왜 ET를 냈지? 그냥 말로 가겠습니다. 25. 거짓, 참. 결국 거짓. 그죠? 여기 25. 거짓. 그럼 결국 거짓. 그럼 얘도 안 해, 얘도 안 해. 얘만 하겠네요. 그래서 이 결과는 20 물결 30 나오겠죠? 이렇게. 자, if문을 기본적인 if문을 활용을 해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응용을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아까 사람은 이것만 봐도 이 결과 중에서 어디에 나올지 유추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왜냐면 우린 이 숫자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까 연산을 직접 눈으로 다 하나하나 치환해가며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컴퓨터는 그렇지 못하고 진짜 하나하나 코드를 다 직접 실행해 봐야만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지금 5개의 출력문을 봤을 때 만약에 얘한테 해당이 되는 상황인데 얘한테도 해당이 돼서 두 개가 동시에 출력되는 경우 있을 수 있나요? 이거 조금 더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드리려면 사실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해놓고 봤을 때 잠깐만, 여기가 29가 아니잖아. 19죠? 이렇게 봤을 때 이거이면서 이거일 수 있어요? 포함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없죠.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잖아요. 0과 9 사이에 있다를 만족하면서 10과 19 사이에 있다를 또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숫자? 세상에 없어요. 이런 숫자가 만약에 정말로 존재한다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진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이 25라고 하는 이 값을 여기서 찾았으면 얘가 출력이 됐으면 이 밑에 있는 애들을 검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조건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 경우에만 해당될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 조건을 따져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컴퓨터 입장이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요걸 찾아내기 위한 여기 최소한의 로직은 어쩔 수가 없는데 찾고 나서가 의미가 없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컴퓨터는 얘까지 다 해봐야 돼요. 왜? 얘를 왜 다 해봐야 될까요? 얘를 다 해봐야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거니까.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썼잖아요. if라고 하는 조건. 이 녀석은 조건이 참이면 할 거고 거짓이면 안 할 거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컴퓨터는 실행을 해봐야만 아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찾았지만 얘를 다 해야 돼요. 심지어 이거 지금 5라는 값을 넣어도 여기서 찾았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선 얘를 아예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컴퓨터는 얘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해보지 않고는 모르니까. 근데 얘한테도 알려줄 수 있어요. 너 이거 해보지 않아도 여기서 값 찾았으면 밑에 있는 건 안 해봐도 돼 라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거 배워볼 거예요. 자, 제가 이 if, 두 번째 if부터 else라고 하는 키워드를 앞에다가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자, 뭔가 if랑 똑같이 생겼는데 앞에 else라는 녀석 하나씩밖에 안 붙였어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주면요, 이제는 더 이상 값을 찾으면 그 밑에 있는 조건은 쳐다보지 않게 돼요. 자, 왜 그런 거냐면 if라고 하는 걸로 5줄 이렇게 쓰여 있을 때는요, 이 코드가 이렇게 총 5덩어리예요. 조건문 5덩어리. 각각의 별개의 조건문입니다. 다 따로따로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else라는 걸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요, 얘는 이제 이만큼이 한 덩어리예요. 5덩어리였던 게 한 덩어리가 됐어요. 그럼 이 한 덩어리 안에서 컴퓨터한테 우리가 알려준 겁니다. 지금 현재 age가 5니까 이 조건식을 먼저 보고 이거 참이네? 그럼 이거 출력해야지? 그리고 코드가 끝나고 내려왔을 때 얘를 안 해요. 왜? 한 덩어리니까. 한 덩어리 안에서 값을 한 번이라도 찾아내면, 그러니까 참인 조건을 한 번이라도 만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기타 조건들은, 그 덩어리 내에서 있는 애들은 아예 안 합니다. 조건 자체를 실행을 안 해봐요. 그냥 여기서 이거 참이네? 하면 이 안에 있는 코드 실행하고 얘는 끝나요. 그냥 끝나면 여기까지 빠져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왜냐?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였으니까.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줄도 바꿔놨고 붙여놓지 않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게 쓰려면 가장 좋은 방식은 이렇게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if 그러니까 조건문이 시작하려면 무조건 처음에는 if라는 키워드로 오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덩어리를 묶기 위해 else if를 사용을 한 건데, 이 else if에서 덩어리 같은 덩어리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 중괄호 뒤에서 줄바꿈을 하지 않고 그냥 띄어쓰기 한 칸으로 구별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덜 헷갈릴 거예요. 이거 이렇게 써도 상관없거든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초반에 이렇게 쓰시면은 이게 한 덩어리인지 두 덩어리인지 여러 덩어리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개념적으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새로운 if가 나온다. 그럼 이 새로운 if 같은 경우는 아예 별개의 덩어리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붙여도 기능상에는 문제가 전혀 없지만 얘는 이제 같은 덩어리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가독성을 위해 분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 누굴 위해? 여러분들 본인을 위해서.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실제로 이거 가지고 헷갈려서 코드를 좀 이상하게 짜셨던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컴퓨터가 연산하는 과정, 이거는 너무 바로니까 이 정도 해볼까요? 자, 흐름대로 보겠습니다. 자, 변수의 14라는 값 선언하고 초기화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if 만납니다. 똑같아요. 일단 조건식 봐야 돼요. 이 조건식을 실행을 해요. 하니까 변수 치환 14 참이야 거짓이야, 결국 false가 남아. 얘 안에 밑에 이거 이 중괄호 빠져나와야죠. 나오고 나서 만난 게 else if. 그럼 얘 또 봐요. 여기 14 참이네. 그럼 결국 참이야. 그럼 이 코드 실행해 하고 빠져나올 때 여기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여기로 나온다. 왜? 하나라도 참인 결과를 만났으니까. 한 덩어리에서, 하나의 덩어리 안에서 한 번에 참을 만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나머지 연산들은 하지 않고 빠져나온다. 그러면 아까 5덩어리로 만들어 놨을 때보다 이렇게 else if로 엮어놓은 상황이 얼마나 연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이 예제로 봤을 때? 이 예제로 보면 값을 여기서 찾죠. 여기서 찾으면 적어도 이 조건, 이 조건, 이 조건은 안 하니까 따로따로 if 5덩어리로 해놨을 때에는 여기도 다 했어야 되니까 그럼 최소 3번의 연산의 이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드를 짤 때 이제 덩어리로 묶어서 이렇게 중복된 결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잘 활용을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자, 우리가 else if라고 하는 걸 배웠고 의미는 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마지막 걸 잘 볼게요. 마지막 거 보면 여기 왜 25가 들어가 있지? 자, 마지막 거 보면은 40보다 큰 40부터는 전체 다 여기로 포함이 되는 거죠. age가 뭐 한 200이어도 300이어도 결국은 얘 나올 거잖아요. 우리가 코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 그러면 사실상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 조건이? 이게 왜 의미가 없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나이를 나타내기 위한 변수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0 혹은 음수 존재하지 않겠죠. age라는 변수가 가지는 값에는 0과 음수 같은 건 넣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나이를 담을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상황 가정을 하고 코드를 짜는 상황이니까. 자, 이때 그러면 age가 이제 여기 0이 들어있긴 하구나. 어쨌든 자 0부터 9, 10부터 19, 20부터 29, 30부터 39까지 다 걸러서 내려왔는데 여기 조건 중에서 단 한 번도 참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age가 가진 값은 무조건 40보다 큰 거 아닌가요? 음수가 없을 거니까 마이너스라고 하는 음수가 아예 없을 거니까 이 네 가지 조건을 거쳐서 한 번도 참을 못 만났다는 얘기는 age가 가진 값은 무조건 40보다 크다. 그 상황이죠. 근데 거기서 이 조건을 굳이 한 번 더 따진다? 딱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럴 필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if라고 하는 거 앞에 else를 붙여서 else if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오히려 if를 지워버렸죠. else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뭐가 없어졌어요? 조건식 부분이 사라졌죠. 자, 이 else라는 애는 그 밖에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f 조건으로 시작을 했고 만약 뭐뭐 한다면 근데 거짓이네. else if 만약 뭐뭐 한다면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else라는 녀석이 나왔다. 그러면 위에 이 else가 나오기 전 이 위에 있는 조건들 중에서 아무것도 참을 못 만난 경우에 그 밖에 모든 경우의 수는 다 이 녀석을 수행할 거야 라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else를 쓰면 돼요? 이건 안 되겠죠? 이거는 명확하게 조건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놓는다면 else를 써도 전혀 무방한 상태. 그렇죠? 자, 그 밖에 모든 거기 때문에 이 else라는 녀석은 당연히 한 덩어리의 if문 안에서 한 번밖에 못 나오겠죠. 이게 만약에 문법상 가능한 거였다면 여기서 그 밖에 모든 걸로 걸렸을 텐데 얘는 의미가 없는 코드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마지막에 한 번밖에 못 온다 else는. 자, 근데 우리 아까 이거 세 가지 지금 배워보기 전에 맨 처음에는 if 하나만 썼었고 그 다음에 else if랑 합친 이 두 가지 합쳐 있는 버전 썼었고 지금 이제 else 추가해서 써보고 있어요. 실행은 안 시켜봤지만 다 가능한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 조건문을 쓰기 위해 if를 쓰는 건 필수인데 else if를 쓰거나 else를 쓰거나 하는 것은 필수는 아니구나. 얘네가 없었을 때에도 실행이 잘 됐으니까. 다만 우리가 이 문법을 명확하게 알고 정확한 위치에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불필요한 연산을 줄여주는 거니까 우리 코드가 좀 더 좋아지겠구나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바에서의 조건문 if, else if, else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end 연산자는 하나 해봤는데 이거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해보고 네, 별 의미 없이 그냥 A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요. 한번 결과를 예상해 보세요. 자, 이거 뭐 나올까요? 실행시키면 골뱅이 나오겠죠. 이거 제가 이런 식으로 썼다고 낚이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두 덩어리의 조건문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줬다면 느낌표랑 골뱅이가 둘 다 나올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게 else if가 아니라 if 두 덩어리였으니까. 근데 여기가 만약에 else if가 들어가면 이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거는 이제 느낌표밖에 못 나와요. 왜냐면 이 느낌표가 나오는 이 조건문을 처음에 만났고 이 녀석을 수행했으면 얘를 아예 안 볼 거니까 맞는 조건인 건 알겠지만 그래서 컴퓨터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조건인지 틀린 조건인지 사람은 알아요. 왜? 우리는 한눈에 보이니까. 근데 컴퓨터는 이거 해놓고 출력했네? 한 덩어리인데 참 하나 만났네? 그 밑에 있는 건 안 봐. 그래서 느낌표밖에 못 나와요. 아까 전에는 진짜로 조건이 부응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당연히 저렇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둘 다 만족하는 조건을 써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 else가 빠지면 둘 다 나오지만 이렇게 쓰면 둘 다 나오지만 여기 else가 들어가면 못 나온다. 이제 개념은 확실히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갔다고 치면 여기를 제가 이렇게 놨다고 치면 뭐 나와요? 골뱅이 나오겠죠? 첫 번째 거 거짓 만났으니까 얘 안 할 거고요. 이거 느낌표 안 할 거고 빠져나와서 그 밖에 모든 거니까 이 녀석을 출력을 할 것이다. 그죠?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if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제가 다음 시간 시작할 때 문제를 하나 오픈할 겁니다. 그리고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건데 쉬는 시간 가졌다가 하도록 하죠.